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의 에너지와 우리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실제로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냈답니다. 이 글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성공 사례들을 소개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끌어당김의 습관이에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에 기반해요. 우리가 집중하고 믿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개념이죠.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는 달라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는 라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더 잘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 차가 거리에 많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 중 하나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1906년 윌리엄 워커 애킨슨의 생각 진동 이론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는 생각이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주파수의 것들을 끌어당긴다고 주장했죠. 이후 많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 법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감정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리학적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나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현상들이 이를 뒷받침하죠.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실제로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막연한 소망이 아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보다는 1년 안에 연봉 1억을 달성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 법칙의 핵심은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감정 상태가 실제로 그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한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향해 행동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시각화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예요. 원하는 미래를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완벽한 경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처럼 우리도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요.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는 오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이미지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촉, 맡을 수 있는 냄새까지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꿈의 집에 살고 있다면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뜻함, 커피 향기, 가족들의 웃음소리까지 느껴보는 거예요. 시각화를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세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시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말하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회 1공분 정도 시각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원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 21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비전보드는 시각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모아서 한 곳에 붙여놓는 것인데 매일 보면서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디지털 비전보드를 만들어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각화를 할 때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단순히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뤘을 때의 기쁨, 성취감, 자부심을 진짜로 느껴야 해요. 감정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속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강한 긍정적 감정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끌어당기죠.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를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걱정해요.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그 안인에 집중하라고 해요. 우주가 어떻게 그것을 가져다 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면 돼요. 시각화 명상을 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시작해요. 먼저 현재에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미래로 넘어가세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행복과 만족감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감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높여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만들어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보내준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감사 습관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회 5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큰 일들만 떠올릴 수 있지만 점차 작은 일상의 축복들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미소, 맑은 날씨 같은 것들이요. 미리 감사하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특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인식하게 돼요. 감사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면역력도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준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것 외에도 감사 명상을 하거나 감사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이나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실패했을 때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실패가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감사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풍요로운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평하던 입이 감사를 말하게 되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더 많은 긍정적인 사람과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답니다. 감사는 즉각적인 기분 전환 도구이기도 해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감사할 것 10가지를 빠르게 나열해 보세요. 숨 쉴 수 있음, 볼 수 있음, 걸을 수 있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짐 캐리는 무명 배우 시절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고 다녔대요. 연기 서비스 대가라고 적고 1995년 추수감사절을 날짜로 적었죠. 놀랍게도 1994년 더 맨더머로 정확히 그 금액을 받게 되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도 끌어당김의 법칙의 열렬한 지지자예요. 그녀는 어린 시절 극도로 가난했지만 언젠가에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꿈꿨어요. 매일 거울을 보며 미래의 자신과 대화했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되었죠. 한국의 김승호 회장님도 놀라운 사례예요.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도 매일 나는 부자다라고 선언하고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대요. 심지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도
감사 일기를 썼고 결국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켈리 최 회장님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에요. 미국 이민 초기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었지만 매일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그렸어요.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저 가게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화장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일반인들의 성공 사례도 많아요.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 나는 연봉 1억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했죠. 2년 만에 실제로 연봉 1억을 달성했다고 해요. 어떤 대학생은 의대 합격을 목표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했어요. 매일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는 장면을 시각화했죠. 공부할 때도 나는 이미 의대생이다라는 마음으로 임했고 결국 원하는 의대에 합격했답니다. 연애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효과적이에요. 한 여성은 이상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매일 상상했어요. 자신도 그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6개월 후 정말 리스트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고 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목표에 집중하면 기회를 더 잘 포착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몇 가지 공통적인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이에요. 씨앗을 심고 다음 날 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죠. 의심하는 마음도 큰 장애물이에요. 정말 될까? 이게 과학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의심은 끌어당김에 반대 작용을 해서 원하는 것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답니다. 100% 믿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능성은 열어두세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예요. 두려움, 걱정,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은 낮은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서 좋은 것들을 밀어내요. 물론 인간이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구체적인 방법에 집착하는 것도 방해 요인이에요. 이 방법으로만 돈을 벌어야 해. 이 사람과만 연애해야 해 같은 집착은 오히려 다른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물을 주곤 하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소파에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감이 오면 행동해야 하고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해요. 시각화와 감사는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매여 있는 것도 방해가 돼요. 나는 항상 실패했어.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같은 제한적 믿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해요. 과거는 미래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를 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도 조심해야 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비웃거나 당신의 꿈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의심하게 돼요.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최소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일관성 부족도 흔한 실수예요. 하루는 열심히 시각화하고 다음 날은 잊어버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작은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끔 크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일상에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5분간 감사 명상을 하고 그날 이루고 싶은 일들을 시각화해 보세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긍정 확언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같은 문장을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끌어당김의 법칙 연습 기회예요.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길 바라거나 좋은 주차 자리를 찾을 때 시각화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더 큰 것들에 대한 확신도 생긴답니다. 취침 전 루틴도 중요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 일기를 쓰고 내일의 멋진 하루를 상상하며 잠들어 보세요. 잠재의식은 수면 중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긍정 확언을 알람으로 설정하거나 비전보드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세요. 하루에 여러 번 자연스럽게 목표를 상기시킬 수 있어요. 관련 앱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집이나 사무실에 목표를 상기시키는 물건들을 배치하세요. 꿈의 집 사진, 영감을 주는 명언, 성공한 롤모델의 사진 등을 보이는 곳에 두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돼요.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서 시각화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이때 하는 시각화는 더욱 강력해져요.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시각화는 우주와의 연결감을 높여준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무나 숙제처럼 느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실험을 하듯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럴 때 가장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답니다.